어제는 주식시장이 그 6월달에 급등했었는데 약간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거든요. 이제 6월 3일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급등했다가 4일날도 스타트점에서는 이제 급등했었는데 그 뒤에 장이 좀 약해지면서 끝났고요. 22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22가 820조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스 지수가 초반부부터 이제 아시아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후반부까지 이렇게 갔고 일단 마이너스로 장을 끝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 마지막 3일 날 급등하면서 끝났던 거에 비하면 역시 이제 앞에 있는 두 장 때문에 이제 상승세가 일단 보이다가 상승세가 있긴 했었는데 후반부 가면서 점점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고 막판에 이제 든 게 그나마 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포컬레이쇼로 보면 이게 이제 S&P 500 지수하고 포컬레이쇼의 지수인데 잘 보시면 일단 그 직전 3년치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주식시장이 올라간 일정 수준 이제 올라간 상태 하에서 그래서 그 아래 방향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최근 추세에서는 가장 강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푸콜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머리를 들면서 쭉 올렸는데 이 시기 최근 시기에 갑자기 콜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긍정론 쪽을 많이 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랫방향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패턴 자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는 트럼프의 리더십인데 이번에 그 시위 사태 때문에 트럼프가 문제가 좀 있는 행동을 많이 했죠. 액션하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세가 상승 속도가 좀 적고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금융시장의 촉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핵심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업 법인세도 급격히 인하시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의 우려가 벌써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감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법인세 인상, 부유세 인상 등의 공약을 든 바이든 전 대통령이 될 경우 주시장이 좀 부정적이다, 기업에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 선거가 한 6개월 조금 못 남았는데 11월에 일어날 그 선거 자체로 놓고 보면 아직은 사실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중간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좋지 않은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을 또 뽑는다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아무튼 일단 그래서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게 이제 180만 건을 줄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6월 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국이 재개된 게 지금 5월달 초반부터 계속 재개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재개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게 몇만 건 정도가 가장 높아졌냐면 한 65만 건일 거예요.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점일 때 65만 건 정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0만 건이거든요. 그때 거의 3배 수준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저는 사실 경제가 아직도 경제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이. 해석의 차이겠지만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거 자체도 이게 너무 컸으니까 좋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사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180만이나 이게 실업수당을 청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챕터 11이 뭐냐면 파산 신청 중에 이제 법정 권리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는데 꽤 많이 늘었어요. 4월까지도 급증했었거든요. 늘어난 게. 근데 이제 이게 5월치가 나온 거예요. 5월치가 나왔는데 5월치 보면 724건이에요. 724건. 그러니까 이게 4월달에 560건 있는 게 이게 724건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미 보여드렸듯이 이제 유가 쉐일 산업은 계속 파산이 일어나는데 한 3군데 정도 저는 봤던 것 같은데 이미 중소기업 17개가 파산을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파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재개되는 5월만 해도 이렇게 계속 파산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한계 기업들이 계속 파산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호황을 보이기는 쉽지 않고 전론 발휘 형태로 갈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여서 실물 경제하고 주식시장이 전혀 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주식시장의 광기는 이제 정말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PMI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그 중국 PMI 중에 그 통계청이 아니고 각신 지수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는 해외 수요의 일자리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상 수준까지 회복된 제조업 생산 자체가 아니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수요, 특히 해외 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경제 활동 정상화로 생산이 확장 국면을 유지하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요가 회복이 안 되면 공급도 다시 주춤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넉 달째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공급만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고용 지수는 5개월째 50선 안에서 수축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서 뭔가 해소가 돼야 될 게 수요 확장과 고용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MI 지표 자체가 50 이상으로 넘어갔다는 것만으로 경제가 좋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 게 사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규 주택가격 신규 판매 지수인데 신규 판매가 떨어졌다 약간 들렸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격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월 달까지의 가격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중앙값이에요. 판매된 가격의 중앙값이고 이건 평균값이거든요. 그런데 2월 달까지는 이제 추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한 6월께까지 내려오던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그 다음부터 이제 위로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월 들어서 이 정점을 친 다음에 3월 그다음에 4월에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미 취급된 모기지론의 지급 유예, 지불 유예에 대한 증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보다 8.46%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 증가하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그럼 모기지 신청 지수가 증가했었어요. 모기지에 대한 그 신청이. 근데 처음으로 모기지 신청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주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기존 모기지 대출에 대한 지불 유예는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까지 늘어나고 있던 모기지 대출 신청이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온갖 악재에도 집중하는 뉴욕 증시, 페드의 포모의 쌍끌인데 이게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휩싸이는 투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정신없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준에서 주식시장에 개입하면서 이 주식시장 자체가 정화작용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종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 가치 조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연준이 뭔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식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일단 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손실을 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질 기반 자체에서 이탈되어 있는 이런 어떤 특유의 광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스럽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계속 옛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봤지만 사실 가장 민감하게 계속 보고 있는 게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세예요.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의학신문에서 보면 코로나 2차 유행은 필연적이고 정부가 의료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계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문가입니다. 이거 감염병 의학회 전문가들이거든요. 요즘 김동영 한국역학회 감염학회입니다.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2차 대응이 온다는 거 하고 올해 안에 효과적으로 안전 백신과 치료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2차 유행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저기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슷한 패턴을 거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본이
경제를 재개하면서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경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사실 그냥 집단면역으로 뭔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병원에 있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경제도 재개했죠. 그다음에 이제 시위도 격화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 확진자 수가,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보면 감소하지는 않지만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CDC 데이터인데 CDC하고 약간 데이터 차이가, 움직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보시면 5월달 초반부에 왔을 때는 검진자 수가 쭉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다가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늘어나지 않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이 광기 어린 주식시장이 이거 경제도 재개하고 이렇게 상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터지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막 급격하게 머리를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고점을 타고 올라가려고,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돌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예민하게,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치러 막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단 2차 유행이 가시화되는 독감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상황이 되는 건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고, 광기는 아직 잠잠해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호재보다 악재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은 것도 이제 투기등록성 채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양산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들의 악재들이 이제 혼재된 상황 하에서 주식시장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투자 판단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미국의 코로나 사태 확진자 수를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걔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증가되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광기 어린 주식시장이 또다시 뭔가 윗방향으로 튀는 상황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사실 6월달 이렇게 오른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정지출 35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뭔가 기대감, 지금 발표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없었지만 22가 추가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